이 모든 물건을 돈 주고 산다고요? 2019년 12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스타필드 코엑스몰 정문 앞 5명의 여성이 멍하니 서 있었어요. 형형색색의 LED 조명이 쏟아지는 거대한 유리 건물. 끝없이 펼쳐진 명품 매장들. 사람들이 웃으며 쇼핑백을 들고 걷는 모습. 우리는 그저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배급이 아니라 돈만 있으면 저걸 다 살 수 있다고요?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죠.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7년 9월 평양 대동강구역 김일성 종합대학 중앙도서관. 저는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도서관 구석, 금지된 서가. 먼지 쌓인 책들 사이에서 우연히 발견한 논문 한 장. 영문으로 빼곡히 적힌 핵물리학 논문이었어요. 1995년 미국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 손이 떨렸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게 진짜라면 우리가 배운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북한이 세계 최고라고 자랑하던 핵기술. 실제로는 60년 전 수준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살고 있었다는 걸. 모든 게 철저하게 연출된 연극이었다는 걸. 언니. 룸메이트 유진이가 제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손에는 낡은 책 한 권. 나도 알아. 언니가 요즘 뭘 고민하는지. 유진이가 책을 펼쳤어요. 조지 오웰의 1984. 금지된 책이었죠. 우리가 소설 속에 살고 있는 거 아닐까? 그날 이후 우리는 진실을 찾기 시작했어요. 각자 자기 분야에서 발견한 조각들을. 컴퓨터공학과 민지 선배가 해킹한 BBC 뉴스. 의학과 수아가 병원 실습에서 본 굶주린 환자들. 무용과 아름이가 목격한 김정은 방문 현장에 연출된 세트장. 퍼즐이 맞춰졌어요. 우리는 감옥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여기서 나가야 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2017년 11월 어느 밤 5명이 손을 맞잡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한 탈북기가 아닙니다. 자유를 향한 5 여성의 목숨을 건 여정입니다. 두만강 얼음 위를 걸으며 우리는 깨달았어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걸.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어요? 탈북민을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우리에게는 살아갈 힘이 되거든요. 제 이름은 한서연입니다. 2017년 당시 23. 김일성 종합대학 핵물리학과 4학년이었어요. 평양에서 태어나 평양에서 자랐죠. 아버지는 국가과학원 연구원. 어머니는 당 선전선동부 간부. 저는 소위 말하는 핵심 계층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특별하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수재로 선발되어 제1중학교에 진학했고요. 전국과학경연대회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김일성 종합대학 입학. 그건 제 인생 최고의 영광이었죠. 평양의 엘리트. 공화국의 미래.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라고. 수령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그런데 말이에요. 2017년 9월 18일. 그날은 월요일이었어요. 핵물리학 연구실에서 실험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었죠. 교수님께서 새로운 참고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셨거든요. 도서관 3층 특별서가. 외국 과학 논문들이 보관된 곳이었어요. 접근 권한이 있는 학생이 많지 않았죠. 서가 사이를 걷다가 저는 발견했습니다. 잘못 꽂혀 있는 논문 한 뭉치를. 어드밴스트 누클리어 웨펀 디자인 로스 앨러모즈 내셔널 레보러토리 1995. 제목을 보는 순간 심장이 뛰었어요. 미국의 핵무기 설계 논문. 왜 이게 여기 있는 거지?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무도 없었죠. 손이 떨렸지만 저는 그 논문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2번째 페이지, 3번째 페이지. 읽으면 읽을수록 제 세계가 무너져 내렸어요. 우리가 배운 핵물리학 이론. 교수님들이 자랑스럽게 설명하시던 공화국의 핵기술. 그 모든 게 60년 전 기술이었던 거예요. 미국은 이미 1960년대에 우리가 지금 연구하는 수준을 넘어섰어요. 중성자 폭탄, 수소폭탄, 소형화 기술.
우리는 그저 따라가기에도 한참 뒤처져 있었던 거죠. 세계 최강의 핵보유국. 제가 평생 들어온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 거짓말이었는지. 도서관 구석에 앉아서 저는 1시간 넘게 그 논문을 읽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동안 배운 모든 게 의심스러워졌죠. 다른 것들도 거짓말이었을까?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왔을 때 룸메이트 유진이가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김유진. 외국문학과 3학년. 함경북도 청진 출신이었죠. 유진이는 언어의 천재였어요.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를 유창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외국문학과에 특별 선발된 케이스였죠. 언니, 오늘 얼굴이 안 좋네요. 유진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봤어요.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거짓말이었죠.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으로 계속 그 논문의 내용이 맴돌았거든요.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유진이가 조용히 제 침대 옆으로 왔어요. 언니, 자요? 응, 못 자고 있어. 유진이가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낡은 책 한 권. 어두운 불빛 아래서 제목을 읽었습니다. 1984 조지오. 제 심장이 다시 한번 뛰기 시작했어요. 유진아, 이거. 언니, 나도 알아요. 유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언니가 요즘 뭘 고민하는지. 언니 표정 보면 알아요. 유진이가 책을 펼쳤어요. 작년에 도서관에서 우연히 찾았어요. 금지된 책이라는 거 알지만 읽었어요. 유진이가 한 구절을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전쟁은 평화. 자유는 예속. 무지는 힘. 우리가 사는 게 이 소설 같지 않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만 의심하고 있던 게 아니라는 걸. 유진아. 네, 언니. 나도. 오늘 뭔가 발견했어. 저는 조심스럽게 도서관에서 본 논문 이야기를 했어요. 유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죠. 역시 그렇구나. 유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언니,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도 몰랐거든요. 2017년 10월 5일. 과학기술 학생 세미나가 열렸어요. 각 학과 우수 학생들이 모여 연구 발표를 하는 자리였죠. 저는 핵물리학 연구 발표를 했고요. 컴퓨터공학과에서는 박민지 선배가 발표했어요. 박민지. 24. 컴퓨터공학과 4학년. 민지 선배는 과묵한 사람이었어요. 말수가 적고 항상 혼자 다녔죠. 하지만 실력만큼은 대학 최고였어요. 세미나가 끝나고 복도에서 민지 선배를 마주쳤습니다. 서연 학생, 발표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선배님. 민지 선배가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서연 학생, 요즘 도서관 3층 자주 가죠?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떻게? 저도 알아요. 거기 뭐가 있는지. 민지 선배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한번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조용한 곳에서. 그날 저녁. 대학 뒤편 작은 공원. 민지 선배, 유진이, 그리고 저. 3명이 벤치에 앉았어요. 제가 먼저 보여드릴 게 있어요. 민지 선배가 작은 USB를 꺼냈어요. 대학 인트라넷을 해킹했어요. 외부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백도어를 만들었죠. 외부 서버요? 중국 서버를 통해서 BBC 뉴스를 받아봤어요. 제 손이 떨렸어요. 그럼 바깥 세상 소식을. 네.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들은 모든 게. 민지 선배가 노트북을 꺼내 USB를 꽂았어요. 화면에 BBC 뉴스 기사들이 떴죠. 남한 GDP는 북한의 50배. 국민 1인당 소득은 20배 이상. 미국은 북한을 위협하는 게 아니라 북한이 먼저 도발하는 거예요. 세계는 북한을 핵을 가진 불량 국가로 봐요. 강대국이 아니라요. 기사를 읽으면 읽을수록 제 세계관이 산산조각 났어요. 유진이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죠. 그럼 우리가 배운 건, 우리가 믿은 건 전부 거짓말이에요. 민지 선배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우리는 거대한 감옥에 살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철창 안에. 그날 밤 우리 셋은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각자가 발견한 진실들을.
각자가 느낀 배신감을. 그래서 어떻게 할 건가요? 유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지 선배가 우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나는 나갈 거예요. 여기서. 탈북. 말씀이세요? 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두려움과 기대가 동시에 밀려왔죠. 저도 같이 가고 싶어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유진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그 후 일주일 동안 우리는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민지 선배는 탈북 루트를 조사했고요. 유진이는 중국어 회화 연습을 시작했죠. 저는 제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유진이가 2명을 더 데려왔어요. 언니들,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이수아, 의학과 4학년. 유진이의 고향 친구였어요. 정아름, 음악무용학과 2학년. 유진이가 중국어 스터디에서 만난 후배였죠. 수아는 평양의료대학 병원에서 실습하고 있어요. 수아의 얼굴이 어두웠어요. 언니들, 저 병원에서 뭘 봤는지 아세요?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요. 영양실조로 뼈만 남은 환자들. 근데 우리는 뭐라고 배웠어요? 인민들이 다 잘 산다고. 사회주의 낙원이라고. 거짓말이에요. 전부 다. 아름이도 끼어들었어요. 저는 지난달에 김정은 동지대학 방문 준비를 했어요. 아름이는 무용수였죠. 환영 공연을 준비했다고 했어요. 언니들, 그거 아세요? 김정은 동지가 가시는 길만 새로 칠하는 거. 건물 앞면만 페인트 칠하고 뒷면은 그대로 두는 거. 마치 영화 세트장 같았어요.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사는 게 전부 연극이라는 걸. 5명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각자 다른 학과, 각자 다른 분야. 하지만 발견한 진실은 같았죠. 우리 여기서 나가요. 제가 먼저 말했어요. 함께. 2017년 11월 3일. 5명이 처음으로 모였어요. 대학 뒤편 버려진 창고. 아무도 오지 않는 곳이었죠. 민지 선배가 지도를 펼쳤어요. 탈북 루트는 이래요. 함경북도 온성군 두만강 국경. 거기가 제일 경비가 약해요. 강을 건너면 중국 옌벤. 거기서 조선족 브로커를 만나요. 그 다음은 기차로 쿤민까지. 거기서 버스로 베트남 국경. 베트남 하노이에 한국 대사관이 있어요. 거기까지 가면 끝이에요. 손가락으로 지도를 따라가며 설명하는 민지 선배. 문제는 돈이에요. 브로커 비용이 1인당 5,000달러. 5명이면 25,000달러.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제가 가진 거라고는. 저는 손가락의 은반지를 만졌어요. 어머니가 대학 입학때 주신 거였죠. 이것밖에 없어요. 유진이도 목걸이를 만졌어요. 나도 이것뿐이야. 수아가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집은 가난해서 줄 게 없었어. 아름이도 고개를 저었죠. 민지 선배가 입을 열었어요.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무슨 방법이요? 대학 연구비 계좌. 해킹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숨을 죽였어요. 그건 너무 위험해요. 들키면 어떻게 하려고요? 민지 선배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어차피 탈북하면 끝이에요. 들키나 안 들키나. 그리고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일주일만 주세요. 제가 해결할게요. 그 일주일은 지옥 같았어요. 매일 수업에 가고 실험하고 일상을 유지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탈북 생각뿐이었죠.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국경에서 총에 맞는 꿈. 보위부에 끌려가는 꿈. 가족들이 우는 꿈. 어머니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서연아, 넌 우리 자랑이야. 어머니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김일성 종합대학에 합격했을 때, 제가 우수학생으로 선발됐을 때, 저는 그 자랑스러운 딸을 버리고 떠나려는 거예요. 침대에 누워 눈물을 흘렸어요. 소리내지 않으려고 이불을 깨물었죠. 미안해요, 엄마. 11월 10일. 민지 선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됐어요. 돈 구했어요. 우리는 다시 창고에 모였어요. 민지 선배가 봉투를 꺼냈어요. 달러 지폐 뭉치.
어떻게 한 거예요? 대학 과학기술지원금 계좌를 해킹했어요. 여러 계좌에서 조금씩 빼냈죠. 추적당할 수도 있어요. 알아요. 그래서 빨리 떠나야 해요. 민지 선배가 우리를 돌아봤어요. 12월 15일. 두만강이 완전히 얼 때까지 기다렸다가 출발해요. 한 달 후네요. 네. 그때까지 각자 준비해요. 절대 들키면 안 돼요. 우리는 손을 맞잡았어요. 5개의 손이 하나로 모였죠. 우리 꼭 살아서 나가요. 약속해요. 그런데 말이에요. 11월 20일.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름이가 보위부에 불려갔던 거예요. 최근 학교에 외부 사상에 물든 학생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아름이는 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어요. 내가 금지된 책을 읽었다는 제보가 있는데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내 친구들은 수상한 행동을 한 사람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증거가 없었어요. 아름이는 풀려났죠. 하지만 우리는 알았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12월 15일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민지 선배가 급하게 말했어요. 당겨야 해요. 12월 8일. 일주일 뒤. 너무 급한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어요. 아름이 조사받은 거 보세요. 우리 다 감시당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대답했어요. 해야 해요. 여기 남으면 우리 다 죽는 거예요. 유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이미 돌이킬 수 없어. 우리는 마지막으로 손을 맞잡았어요. 2017년 12월 8일. D-데이. 여러분, 우리는 그날 밤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2017년 12월 7일. 출발 전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왔어요. 마지막으로 가족을 보기 위해서. 어머니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죠. 아버지는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계셨고요. 서연아, 밥 먹어라. 평범한 저녁 식사였어요. 김치찌개와 밥. 옥수수밥이었죠. 어머니가 제 밥그릇에 밥을 퍼주셨어요. 요즘 얼굴이 안 좋구나. 공부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네, 엄마. 저는 밥을 먹으면서 계속 어머니 얼굴을 봤어요. 이게 마지막 일 거라는 생각에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왜 그러니? 입맛이 없니? 아니에요. 맛있어요. 거짓말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어렸을 때부터 쓰던 책상, 벽에 붙은 상장들, 서랍 속 일기장들, 모든 게 추억이었어요. 저는 편지를 썼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엄마, 아빠, 미안해요. 이 선택을 이해해 주시진 못하겠지만 저는 진실을 알아버렸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거짓이라는 걸. 살아있을게요. 어디선가 자유롭게. 사랑해요. 편지를 봉투에 넣고 어머니의 은반지와 함께 책상 위에 놨어요. 새벽 2시. 모두가 잠든 시각. 저는 작은 배낭 하나만 메고 집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뒤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평양역. 새벽 4시 30분. 5명이 모였어요. 모두 작은 배낭 하나씩. 평범한 겨울 옷차림. 준비됐어요? 민지 선배가 물었어요.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죠. 말은 하지 않았어요. 말하면 울 것 같았거든요. 함경북도행 새벽 기차. 노동자들과 농민들로 가득 찬 객차. 우리는 서로 떨어져 앉았어요. 5명이 함께 있으면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 창밖으로 평양이 멀어졌어요. 제가 태어나고 자란 도시. 제 모든 것이 있던 곳. 눈물이 흘렀어요. 손으로 닦았지만 계속 흘러내렸죠. 기차는 8시간을 달렸습니다. 함경북도 청진. 오후 1시. 우리는 청진역에서 내렸어요. 거기서 다시 버스로 온성군까지. 온성군. 두만강 국경과 가장 가까운 마을이었죠. 버스는 덜컹거리며 비포장 도로를 달렸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점점 황폐해졌죠. 집들은 낡고 무너져 있었어요. 사람들 얼굴은 여위어 있었고요. 아이들은 맨발로 눈속을 걸었어요. 저게 진짜 우리나라 모습이구나. 유진이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평양에서는 볼 수 없던 풍경이었죠. 우리는 평양이라는 전시장에만 살았던 거예요. 오후 6시. 온성군 도착. 민지 선배가 미리 연락한 집으로 갔어요. 조선족 브로커의 연락책이 사는 곳이었죠. 낡은 단층 집. 마당에는 눈이 쌓여 있었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요? 쿤밍에서 왔습니다. 암호였어요. 문이 열렸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죠. 들어와요. 빨리. 집안은 어두웠어요. 난방도 제대로 안 됐죠. 여기서 오늘 밤 자고 내일 새벽에 출발해요. 여자가 말했어요. 강은 얼었어요? 민지 선배가 물었죠. 네. 영하 25도. 완전히 얼었어요. 걸어서 건널 수 있어요. 국경 경비는요?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가 제일 약해요. 교대 시간이거든요. 여자가 우리에게 검은 옷을 내밀었어요. 이거 입어요. 눈에 덜 띄게. 우리는 옷을 갈아입었어요. 검은 패딩과 검은 바지. 검은 모자. 돈은 가져왔어요? 민지 선배가 봉투를 건넸어요. 여자가 돈을 세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중국 쪽에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강 건너면 불빛 3번 깜빡이는 데로 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여자가 우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 없어요. 알죠? 네. 가족들 생각나도 참아야 해요. 강 건너면 끝이에요. 우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좁은 방에 5명이 모여 앉아 있었죠. 무섭지 않아요? 아름이가 물었어요. 막내답게 목소리가 떨렸죠. 무섭지. 유진이가 대답했어요. 근데 여기 남는 게 더 무서워. 수아가 끼어들었어요. 맞아. 거짓말 속에서 살다 죽는 것보다 한 번이라도 진짜 자유를 느끼고 싶어. 민지 선배가 말했어요. 우리 꼭 살아남아요. 5명 모두.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가족 사진이었죠. 어렸을 때 찍은. 미안해. 제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유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수아도. 민지 선배도. 아름이도. 5개의 손이 하나로 모였어요. 우리가 가족이야. 이제부터. 유진이의 말에 우리 모두 울었어요. 소리내지 않으려고 애쓰며. 2017년 12월 8일. 여자가 우리를 깨웠어요. 일어나요. 갈 시간이에요. 우리는 배낭을 메고 밖으로 나왔어요. 영하 25도. 뼈를 애는 추위였죠. 여자가 앞장섰어요. 손전등도 없이 달빛만으로 길을 찾아갔죠. 30분쯤 걸었을까요? 숲이 나타났어요. 여기서부터는 기어가요. 초소가 보여요. 우리는 엎드렸어요. 눈 속에 차가운 눈이 얼굴에 닿았어요. 손가락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천천히 조용히 한 발씩 앞으로 100m쯤 갔을까요? 멈춰요. 여자가 손을 들었어요. 앞쪽에 초소가 보였어요. 병사 2명이 서 있었죠. 저기 지나가면 강이에요. 저 불빛 보여요? 저기까지 50m.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병사들이 안 보는 틈을 타서 뛰어야 해요. 제가 신호하면 가요. 우리는 숨죽이며 기다렸어요.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어요. 10분, 20분, 30분. 지금. 여자의 속삭임. 우리는 뛰었어요. 전력으로. 눈을 밟는 소리. 숨소리. 심장 뛰는 소리. 50m가 500m처럼 느껴졌어요. 거기 누구야?
뒤에서 고함 소리. 더 빨리. 민지 선배가 외쳤어요. 우리는 필사적으로 달렸어요. 두만강. 얼어붙은 강이 눈앞에 펼쳐졌죠. 강이다. 건너. 얼음 위에 발을 디뎠어요. 미끄러웠어요. 너무 미끄러웠죠. 조심해. 천천히. 하지만 천천히 갈 수가 없었어요. 뒤에서 병사들이 쫓아오고 있었거든요. 멈춰라. 쏜다. 총소리. 귓가를 스치는 총알 소리. 엎드려. 우리는 얼음 위에 엎드렸어요. 차가운 얼음이 얼굴에 닿았죠. 또 한 발. 두 발. 계속 가. 멈추면 안 돼. 민지 선배가 소리쳤어요. 우리는 다시 일어나 뛰었어요.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으악. 수아의 비명. 뒤돌아보니 수아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수아야. 유진이가 달려갔어요. 얼음에 금이 가고 있었어요. 수아가 밟은 부분이. 언니. 얼음이. 쩌걱. 쩌걱. 얼음 갈라지는 소리. 수아 손잡아. 아름이가 손을 뻗었어요. 안 돼. 무게가 더 실리면 다 깨져. 민지 선배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아름이는 이미 수아 손을 잡고 있었죠. 놓지 않을 거야. 아름이가 수아를 끌어당겼어요. 얼음이 더 갈라졌어요. 다 같이 힘내. 우리 5명이 서로 손을 잡았어요. 사슬처럼. 하나, 둘, 셋. 수아를 끌어올렸어요. 수아가 얼음 위로 올라왔죠. 옷이 젖어 있었어요. 갈 수 있어? 네. 갈 수 있어요. 수아의 이가 덜덜 떨렸어요. 우리는 다시 뛰었어요.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강 끝이 보였어요. 중국 땅. 거의 다 왔어. 마지막 힘을 다해 뛰었어요. 그리고 땅. 얼음이 아닌 땅. 우리는 중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5명 모두 바닥에 쓰러졌어요. 숨을 헐떡이며. 해냈어. 해냈어. 유진이가 울먹였어요.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북한 땅. 제가 태어난 곳. 제 모든 것이 있던 곳. 이제 영원히 돌아갈 수 없는 곳. 안녕. 작게 중얼거렸어요. 불빛이 3번 깜빡였어요. 50m 앞쪽에서. 저기다. 우리는 일어나 그쪽으로 갔어요.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40대쯤. 조선족이었죠. 잘 왔어요. 빨리 차로 가요. 남자가 앞장서서 걸었어요. 숲길을 5분쯤 걸으니 낡은 밴이 있었죠. 타요. 옌 밴까지 3시간이에요. 우리는 차에 올랐어요. 차가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중국 마을. 북한과는 달랐어요. 집들이 더 컸어요. 불빛이 더 밝았죠. 도로도 더 좋았어요. 와! 아름이가 작게 감탄했어요. 수아는 젖은 옷을 벗고 담요를 두르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민지 선배가 운전사에게 물었어요. 옌벤에 도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일주일 숨어 지내요. 그 다음에 쿤밍으로 가는 기차 태워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운전사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어요. 북한에서 이미 추격조 나왔어요. 뭐라고요?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 5명 집단 탈북. 북한이 난리 났어요. 우리는 서로를 봤어요. 얼마나 빨리 올까요? 사흘, 나흘, 빠르면 이틀. 그럼 일주일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3일만 있다가 바로 출발해야 해요. 위험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민지 선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옌벤 조선족 자치주. 새벽 6시 도착. 작은 마을의 단층 집. 운전사의 집이었어요. 지하실로 들어가요. 지하실은 좁고 어두웠어요. 하지만 따뜻했죠. 여기서 쉬어요.
밖에 절대 나가면 안 돼요. 네. 운전사가 떠나고 우리끼리 남았어요. 수아가 기침을 했어요. 수아야, 괜찮아? 응. 그냥 좀 추웠나 봐. 하지만 수아의 이마가 뜨거웠어요. 열이 있어. 유진이가 놀라며 말했어요. 물에 빠졌을 때 감기 걸린 것 같아. 약 있어? 민지 선배가 물었죠.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수아가 누웠어요. 담요를 뒤집어 쓰고. 좀 자면 나을 거야. 하지만 다음 날 수아의 상태는 더 나빠졌어요. 12월 10일. 지하실 3일째. 수아는 고열에 시달렸어요. 기침도 심해졌죠. 병원에 가야 해요. 유진이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안 돼요. 병원 가면 신분 확인해요. 들켜요. 민지 선배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어떡해요? 이러다 큰일 나요. 제가. 괜찮아요. 수아가 약하게 말했어요. 괜찮은 게 아니야. 저는 운전사를 불렀어요. 약 좀 구해주실 수 있어요? 돈 더 드릴게요. 해볼게요. 운전사가 나갔다가 2시간 후에 돌아왔어요. 손에 약봉지를 들고. 해열제하고 항생제. 이게 최선이에요. 감사합니다. 수아에게 약을 먹였어요. 그날 밤 수아의 열이 조금 내렸어요. 다행이다. 12월 11일. 새벽. 운전사가 급하게 내려왔어요. 일어나요. 빨리. 무슨 일이에요? 북한 요원들이 마을에 왔어요. 집집마다 수색하고 있어요. 우리는 벌떡 일어났어요. 어떡해요? 지금 떠나야 해요. 차 준비했어요. 수아는 아직. 지금 아니면 다 죽어요. 우리는 수아를 일으켰어요. 수아는 비틀거렸지만 일어났죠. 나갈 수 있어. 걱정 마. 밖으로 나갔어요. 차가 대기하고 있었죠. 쿤민까지 기차로 사흘이에요. 기차역까지만 데려다 줄게요. 차는 시골길을 달렸어요. 30분쯤 갔을 때 검문소가 나타났어요. 젠장. 운전사가 욕을 했어요. 어떡해요? 가만히 있어요. 내가 처리할게요. 차가 멈췄어요. 공안 2명이 다가왔어요. 신분증. 운전사가 신분증을 건넸어요. 뒤에 탄 사람들은 제 친척들이에요. 쿤민가요? 공안이 우리를 쳐다봤어요. 신분증 보여봐요. 민지 선배가 준비한 가짜 신분증을 건넸어요. 공안이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 여자 얼굴이 안 좋은데? 공안이 수아를 가리켰어요. 감기 걸렸어요. 민지 선배가 중국어로 유창하게 대답했어요. 공안이 수아를 자세히 봤어요. 손 좀 보여봐요. 수아가 손을 내밀었어요. 공안이 수아의 손을 잡았어요. 손가락. 두만강 얼음 위를 기어갈 때 생긴 동상 흔적. 공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이 상처는 뭐예요? 끝났다. 들켰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때 민지 선배가 말했어요. 여동생이 어렸을 때 화상을 입었어요. 부엌에서 사고로. 중국어로 술술 나왔죠. 그래서 피부가 저렇게 됐어요. 쿤밍 병원에 가려고 해요. 공안이 민지 선배를 쳐다봤어요. 긴 침묵. 그래요. 가세요. 신분증을 돌려줬어요. 차가 출발했어요. 검문소를 지나자 우리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휴. 민지 언니, 진짜 대단해요. 아름이가 감탄했어요. 아니야. 네온사인들. 와. 진짜 다른 세상이네. 유진이가 창문에 얼굴을 붙이고 말했어요. 북한이랑 완전히 달라. 수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열은 많이 내렸지만 아직 약했죠. 사흘간의 기차 여행. 우리는 거의 자지 못했어요. 항상 누군가가 감시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12월 14일. 쿤밍역 도착. 남쪽의 도시. 날씨가 따뜻했어요. 역 밖으로 나오니 한 남자가 팻말을 들고 있었어요. 김이라고 적힌 암호였죠. 저기요. 민지 선배가 다가갔어요. 쿤밍에서 왔습니다. 맞아요. 따라와요. 남자는 우리를 밴으로 안내했어요. 지금부터 베트남 국경까지 버스로 10시간이에요. 그렇게 멀어요? 네. 중간에 검문소 2번 지나가요. 조심해요. 버스가 출발했어요. 산길을 달렸죠. 구불구불한 멀미가 났어요. 하지만 참아야 했어요. 5시간쯤 갔을 때 첫 번째 검문소. 신분증. 또다시 긴장의 순간. 하지만 이번에는 쉽게 통과했어요. 2번째 검문소도 마찬가지. 그리고 12월 15일 새벽. 저기 보여요? 저게 베트남이에요. 국경. 우리는 마지막 강을 건넜어요. 이번에는 다리로. 베트남 땅. 거의 다 왔어요. 하노이까지만 가면 돼요. 버스는 계속 달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2주일 동안 도망쳤습니다. 북한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목숨을 걸고, 이제 마지막 관문만 남았어요. 한국대사관. 2017년 12월 16일. 베트남 하노이. 우리는 도착했어요. 한국대사관이 있는 도시에.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브로커가 말했어요. 대사관까지는 걸어가야 해요. 택시 타면 추적당해요. 얼마나 걸려요? 2시간. 천천히 걸으면서 주변 감시해야 해요. 우리는 걷기 시작했어요. 하노이의 거리. 오토바이들이 쉴 새 없이 지나갔죠. 길거리 음식 냄새. 사람들의 웃음소리. 북한에서는 볼 수 없던 풍경이었어요. 여긴 전쟁도 없고 굶는 사람도 없네. 유진이가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우리는 긴장을 풀 수 없었어요. 누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을지 몰랐거든요. 1시간쯤 걸었을까요? 브로커가 갑자기 멈췄어요. 저기, 수상한 사람들이 보여요. 앞쪽 50m 지점. 검은 옷을 입은 남자 셋.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중국 공안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북한 요원. 민지 선배가 작게 말했어요. 어떡해요? 다른 길로 가요. 빨리. 우리는 골목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 남자들도 따라왔어요. 뛰어야 해요. 브로커가 소리쳤어요. 우리는 뛰기 시작했어요. 좁은 골목길. 오토바이들 사이를 비집고. 뒤에서 발소리.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저기. 민지 선배가 시장을 가리켰어요. 우리는 시장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사람들 사이로 파고들었죠. 과일 가게, 옷 가게, 생선 가게. 복잡한 미로 같은 시장. 여기서 숨어요. 한 가게 뒤편. 우리는 숨을 죽였어요. 발소리가 지나갔어요. 5분, 10분. 갔나 봐요. 브로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리는 다시 시장을 빠져나왔어요. 다른 출구로. 오후 3시. 드디어 보였어요. 한국 대사관 건물. 현대적인 빌딩.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죠. 저기에요. 아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브로커가 우리를 붙잡았어요. 잠깐만요. 주변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우리는 대사관 100m 앞 카페에 들어갔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대사관을 바라봤죠. 그리고 발견했어요. 대사관 맞은편 건물. 검은 옷의 남자들. 카메라를 들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 감시하고 있어요. 탈북자들을 잡으려고. 그럼 어떻게 해요? 민지 선배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뛰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잡히면요? 대사관 안으로만 들어가면 안전해요.
베트남 땅이지만 대사관 안은 한국 영토예요. 한 번에 가야 해요. 망설이면 안 돼요. 브로커가 말했어요. 100m. 전력으로 뛰면 20초면 돼요. 20초. 길지만 짧은 시간이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무섭지? 유진이가 물었어요. 응. 너무 무서워. 수아가 대답했어요. 근데 여기까지 왔잖아. 포기할 수 없어. 아름이가 말했어요. 맞아. 우리 할 수 있어. 민지 선배가 우리 손을 잡았어요. 5개의 손. 마지막으로 하나로 모였어요. 우리 약속했잖아. 5명 모두 살아남는다고. 제가 말했어요. 준비됐어요? 브로커가 물었어요. 네. 그럼. 지금 가요. 하나, 둘, 셋. 우리는 카페를 박차고 나갔어요. 전력 질주. 100m. 대사관 정문. 저기. 저 여자들. 뒤에서 고함 소리. 잡아. 발소리. 추격. 더 빨리. 민지 선배가 소리쳤어요. 80m. 60m. 50m. 숨이 턱까지 찼어요. 거의 다 왔어. 40m. 30m. 대사관 경비가 우리를 봤어요. 저 사람들. 경비가 무전기를 들었어요. 20m. 10m. 대사관 문이 열렸어요. 한국 외교관이 나왔어요. 손을 내밀었죠. 어서 오세요. 빨리. 우리는 마지막 힘을 다해 뛰었어요. 5m. 3m. 1m. 그리고 문 안으로. 우리는 대사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추격자들이 멈췄어요. 대사관 경계선 앞에서. 안으로 못 들어와요. 여긴 한국 땅이에요. 외교관이 말했어요. 우리는 바닥에 쓰러졌어요. 숨을 헐떡이며. 해냈어. 해냈어. 유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수아도. 아름이도. 민지 선배도. 저도. 우리 5명 모두 울었어요. 살았어요. 우리는 살아남았어요. 이제 안전합니다. 외교관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대한민국.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어요. 우리는 대사관 안으로 안내됐어요. 깨끗한 사무실. 에어컨이 나오는 방. 따뜻한 차. 여기서 일주일 정도 계시다가 비행기로 한국 가실 거예요. 비행기요? 네. 인천공항으로. 인천공항. 남한. 우리가 그토록 꿈꾸던 곳. 2018년 1월 8일. 우리는 비행기에 올랐어요. 베트남 하노이에서 인천까지. 5시간 비행.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어요. 우리 정말 가는 거야. 나만의. 유진이가 창문에 얼굴을 붙였어요. 믿기지 않아. 1달 전만 해도 평양에 있었는데. 수아가 말했어요. 많이 겪었죠, 우리. 민지 선배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언니들, 남한은 어떨까요? 아름이가 물었어요. 모르겠어. 근데 여기보단 자유로울 거야. 제가 대답했어요. 비행기는 계속 날았어요. 바다 위를, 구름 위를. 그리고 승객 여러분, 곧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기장의 안내방송.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한국 땅이 보였어요. 빌딩들, 도로들, 불빛들. 우와. 우리 모두 창밖을 봤어요. 평양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밝았죠. 비행기가 착륙했어요. 우리는 대한민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인천공항. 엄청난 규모였어요. 유리로 된 거대한 건물. 끝없이 펼쳐진 면세점. 수많은 사람들. 여기가 공항이라고? 유진이가 입을 벌렸어요. 우리는 북한에서 본 평양순환공항을 알고 있었죠.
작고 낡은 건물. 여기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이분들이 탈북자분들이시죠? 한국 공무원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통일부 직원입니다. 환영합니다. 먼저 조사를 받으셔야 해요. 우리는 별도의 방으로 안내됐어요. 그곳에서 일주일간 조사를 받았어요. 신원 확인, 탈북 경위, 북한에서의 생활, 모든 걸 다 말했어요. 그리고 2018년 1월 15일, 이제 하나원으로 가실 거예요. 하나원이요?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시설이에요. 거기서 3개월간 교육받으시면 돼요. 하나원, 경기도 안성. 우리는 버스를 타고 그곳으로 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 고속도로. 자동차들이 쉴 새 없이 달렸죠. 빌딩들, 아파트들, 편의점들. 여기 사람들. 다 잘 사는 것 같아. 수아가 말했어요. 응. 북한이랑 완전히 다르네. 하나원에 도착했어요. 깨끗한 건물. 따뜻한 난방. 개인 침대. 여기서 지내시면서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으실 거예요. 직원이 설명했어요. 한국 역사,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취업 준비까지. 3개월. 우리는 열심히 배웠어요. 자본주의가 뭔지, 민주주의가 뭔지, 은행 계좌를 어떻게 만드는지, 지하철을 어떻게 타는지, 모든 게 새로웠어요. 2018년 4월 10일. 교육이 끝났어요. 이제 사회로 나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원을 나왔어요.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았죠. 그리고 서울에 방을 구했어요. 5명이 함께 사는 투룸 원룸. 우리 집이다. 아름이가 신나서 방방 뛰었어요. 작은 집이었지만 우리에겐 천국이었어요. 자유.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 아무도 통제하지 않는, 진짜 자유. 2018년 6월 15일. 민지 선배가 말했어요. 오늘 쇼핑몰 가보자. 쇼핑몰? 응. 스타필드 코엑스몰. 한국에서 제일 크다던데.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삼성역으로 갔어요. 그리고 스타필드 코엑스몰 앞. 우리는 말을 잃었어요. 거대한 유리 건물. 끝없이 펼쳐진 매장들. 형형색색의 LED 조명. 수많은 사람들이 웃으며 쇼핑하는 모습. 이게 뭐야? 유진이가 중얼거렸어요.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명품 매장, 화장품 가게, 서점, 음식점, 층층이 쌓인 매장들. 이 모든 물건을 돈 주고 산다고요? 아름이가 물었어요. 배급이 아니라. 응. 돈만 있으면 다 살 수 있대. 민지 선배가 대답했어요. 우리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어요. 사람들이 카트를 끌며 물건을 담았어요. 옷, 신발, 가방, 화장품, 책. 아무런 제한 없이. 원하는 만큼. 북한에서는 1년에 한 번 배급받는 것도 힘들었는데. 수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우리가 감옥에 살고 있었구나. 제가 말했어요. 에스컬레이터. 처음 타봤어요. 우와. 계단이 움직여. 아름이가 감탄했어요. 별마당 도서관. 천장까지 닿는 책들. 이 책들. 다 읽을 수 있어요? 유진이가 직원에게 물었어요. 네, 자유롭게 읽으시면 돼요. 금지된 책은 없어요? 없어요. 여기는 다 읽을 수 있어요. 유진이가 책을 만지며 울었어요. 지하식품관. 온갖 음식들. 과일, 채소, 고기, 생선. 신선하고 풍부한. 이걸 누구나 살 수 있어요? 수아가 물었어요. 네, 돈만 있으면요. 줄 안 서도 돼요? 네. 수아가 무너졌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었죠. 북한에서는 배급소 앞에 새벽부터 줄 서도 못 받을 때가 많았는데
우리는 수아를 안아줬어요. 5명이 서로를 껴안고 울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날 깨달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거짓 속에 살았는지, 진짜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쇼핑몰을 나오며 민지 선배가 말했어요. 우리, 이제부터 진짜 살아야 해. 응. 대학 가자. 공부하자. 이 사회의 일원이 되자. 좋아. 우리는 손을 맞잡았어요. 5명 모두 꼭 성공하자. 약속. 그날 이후 우리는 각자의 길을 걸었어요. 저는 서울대 핵공학과 편입시험을 준비했어요. 유진이는 이화여대 통번역학과, 민지 선배는 KAIST 컴퓨터공학과, 수아는 연세대 의대, 아름이는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과. 쉽지 않았어요. 북한에서 배운 것과 남한에서 요구하는 게 달랐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도서관에서 밤새워 공부했죠. 서로 격려하며. 그리고 2019년 3월, 우리 5명 모두 합격했어요. 해냈어. 해냈어. 우리는 소리 지르며 울었어요. 김일성 종합대학 엘리트에서 대한민국 명문대 학생으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자유를 꿈꾸지만 탈출할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목숨을 걸고 탈북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을 기억해 주세요. 그들의 용기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여러분의 응원이 그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지,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과 손가락 모양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